원잠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이 기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원잠은. 그런데 종중 친중으로 볼 수밖에 없는 리짜이밍이 도대체 원잠을 어떻게 하다가 이게 추진하게 됐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문 재주가 넘고 돈은 사람이 번다가 아니라 원잠은 종중이 물꼬트고 효과는 애국이 거둔다. 그런 각오로 이거를 끝까지 눈 부릅뜨고 밀어붙여야 합니다. KF-21과 함께 밀어붙여야 합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이 발표됐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과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일단 연료 및 반응로가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 HALEU를 사용하고 프랑스 방식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제공하는 고농축 우라늄이고 그 다음에 반응로도 미국 반응로죠. 건조 장소가 지금 발표된 계획은 한국에서 하고 있고 트럼프는 미국에서 하자 그랬죠. 원천 기술이 지금 발표는 국내 원자력 기술 및 조선 기술이고요. 트럼프는 최소한 추진 체계는 미국 거를 써라 이런 식이죠. 타이밍은 2030년대 중반에 진수하는 거고요. 후반에 전력화, 후반에 취역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쭉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작년 10월 경주 정상회담에서 이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이때 무슨 말이 오갔나 가만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정부 주도 대미 투자 3,500억 달러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저는 이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게 최소 10년 이상 뭐 20년 가까이 세월 동안에 됩니다. 1년 최대 200억 달러를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 대한 대미 무역 흑자가 500억, 600억, 7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연간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3월 12일 날 한미 전략적 특별법이 통과됐고요. 이에 따라서 한미 전략투자공사 설립이 진행 중입니다. 이걸 이제 민간 대미 투자와 합치면 총액 6천억 달러 이상이 됩니다. 한 10여 년 동안. 미국 무기를 또한 2030년까지 2,500억 달러를 구매키로 했습니다. 이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메시지에 따르면 트럼프의 트루스 메시지에 따르면 이 같은 한국 측의 움직임에 상응해서 이것을 고려해서 한국의 원잠 건조를 동의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Based on that, I have given them approval to build a nuclear powered submarine. 예.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입장을 바꾼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저기 고농축 우라늄 안 써.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 쓸 거야. 프랑스 방식이야. 그리고 뭐 우리는 한국에서 지을 거야 이렇게 해서 입장을 바꿨단 말이에요. 여기에 미국이 동의했을까?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펜실베니아 대학 자료, 또 브레이킹 디펜스 보도, 네이발 뉴스, TWG 보도 이런 미국 쪽의 보도를 보면 미국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불편한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예, 펜실베니아 대학 자료도 없고요. 그다음 브레이킹 디펜스도 없고요. 그 다음에 네이발 뉴스에도 그런 얘기 없고요. TWG에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미국과 교감 아래서 입장이 바뀐 거예요. 방식이 바뀐 거예요. 먼저 세뇌 탈출 안내 말씀 좀 드리고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은 머스트입니다. 그래야 많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 회원가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유가 되시면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이제 한국에 공격 원잠을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원자력 잠수함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원해 전술 혹은 잠해 전술입니다. 지금 중국은 공격 원잠이 6척에서 8척이고요. 전략 원잠이 8척입니다. 공격 원잠은 두 종류겠죠. SSN 이게 오리지널 공격 원잠이고요. 여기에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강화한 것을 SSGN이라고 합니다. 저는 둘 다 공격 원잠으로 분류합니다. 보통은 이제 SSGN은 공격 원잠 바깥으로 빼는데 저는 그냥 둘 다 공격 원잠. 우리가 하면 아마 미사일 발사 능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SSGN에 가까울 겁니다. 이게 지금 6척에서 8척이고요. 지금 미국 전략 원잠은 이제 한 12,000km 정도까지 사거리를 가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그러면 중국 남중국해에서 쐈을 때 미국의 그러니까 서부 혹은 약간 이제 로키 산맥 넘어서까지는 때릴 수가 있습니다. 동부는 좀 불가능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리고 이제 미 해군은 중국은 미친 듯이 원잠을 찍어내는 중이다. 2040년엔 45척에서 50척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2026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두 개 합쳐서 공격 원잠과 전략 원잠 합쳐서 14척에서 16척입니다. 2030년이 되면 두 개를 합쳐서 21척이 됩니다.
2035년이 되면 40척이 됩니다. 그러니까 5년 사이에 20척이 불어나요. 30년과 35년 사이에. 2045년쯤 되면 이게 뭐 45척에서 50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한 해의 평균 말하자면 평균 1.5척 정도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한 해 평균.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해 평균 1.5척? 어이구,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여기에 대한 대항을 제1도련의 동맹국가와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죠. 한국 정치가 정상화되고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면 한국 원잠은 미국식의 고농축 우라늄 HEU를 사용하는 미국 반응로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고 그걸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훨씬 강력합니다. 리짜이밍 정부가 택한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HALEU 방식은 이거는 단점이 많습니다. HALEU라는 건 뭐냐면 우라늄 235 함량을 가지고 따졌을 때 우리가 0.70% 정도면 이게 자연 우라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자연 상태에서 존재한다가 아니에요. 우라늄 원광에서부터 우라늄 성분만 다 뽑아낸 상태. 그걸 옐로우 케이크라고 그러거든요. 노란색의 분말이 됩니다. 이 옐로우 케이크에서 235 함량이 0.70%예요. 우리의 그 월성 원자로, 그러니까 중수로 원자로, 캐나다 캔두 원자로, 이거가 바로 옐로우 케이크로 만든 그 상태의 농축도를 가지고 바로 연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조금 이제 농축을 하면 3에서 5%까지 올라갑니다. 이러면 저농축 우라늄이 됩니다. LEU가 됩니다. 이게 일반 원자로 원료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우리는 원자탄 생각이 없다. 원자폭탄 생각이 없다. 우리는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농축할 뿐이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60% 됐네. 이거 개소리예요.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라면 5% 이상을 농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5%까지예요, 보통. 그 다음에 이제 5.1%에서 19.75% 사이. 이게 이제 20%가 이 그 비확산에서 규정한 그 분수령이거든요. 그러니까 20% 직전까지. 이거를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이라고 부릅니다. High Assay Low Enriched Uranium. 그러니까 저농축인데 20% 이하인데 순도가 높다. 그런 좀 모순적인 표현이죠. 이게 SMR에서 이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모듈 원자로에서.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이거를 군사용 원자로로 쓰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그 고농축을 쓰죠. 고농축은 20%에서 90% 사이가 되고요. 90%급이 되면 이거 원폭이 됩니다. 이건 미국 군사용 원자로입니다. 이걸 고농축 우라늄이라 그러죠. 그래서 리짜이밍 정부는 지금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을 택한 거예요. 프랑스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년 정도가 지나면 선체를 절단하고 연료봉을 재충전합니다. 물론 원자로에다가 덕지덕지 부가 장비를 많이 붙여서 그냥 어마무시한 돈을 들여가지고 몸집을 크게 하면 20년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잘못 들으면은 고순도 저농축인데 20년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 이게 예를 들어서 상선에 할 때는 상선 SMR은 20년짜리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공간이 충분하니까. 근데 잠수함은 공간과의 싸움이잖아요. 전투기와 똑같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겁고 크게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안 넘기더라도 반응로 크기가 한 20, 30%, 30, 40%더 커져요. 그리고 그 바깥에 이제 그 보호하는 그 장치도 공간이 그만큼 커지지.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잠 크기가 쓸데없이 커져요. 그래서 아마 8,000톤 가겠다는 걸 거예요. 원래 6,000톤 얘기하다가. 원자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 이유가. 원자로를 미국의 고농축, 미국 원자로를 안 쓰고 그렇게 쓰면 미국 가서 지어야 되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원자로랑 농축 그 연료, 고농축 연료만 주면 좋은데 미국은 자기들 땅에 와서 지어라 그러니까 우리 그거 안 한다. 그러니까 몸집 차라리 키우고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가겠다. 저는 거기엔 반대 안 해요. 그거는 미국에 한번 그렇게 뻗대면서 일단 물꼬를 트고 몇 조 원을 쓰더라도 물꼬 터가면서 이제 미국이랑 그때 정부가 바뀌고 한국 정치가 정상화되고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면 그때 미국과 다시 협상해서 야 어차피 우리 이렇게 일 저질렀는데 배치 2부터는 미국의 그 고농축 우라늄이랑 미국제 그 소형 원자로 쓰자, 소형 반응로 쓰자 이래가지고 한번 그때 몸을 뒤집어야 된다.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용량이 꽤 큽니다. 원자로는 발열 파워하고요. 전력 파워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발열 파워는 메가와트 T를 쓰고요. 전력 파워는 메가와트 E를 씁니다.
이 군사용 쪽은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커요. 열 효율 이런 거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쓰게 될 게 150에서 210 메가와트 T고요. 이걸 전력 파워로 환산하게 되면 40에서 50 메가와트 E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집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 한국의 공격 원전 프로젝트로 나가면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가 움직일 가능성이 한 51%, 한 60% 됩니다. 한국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이 가세하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서두를 수도 있습니다. 2025년 말에 우리 경주 그 정상회담 다음에 일본 방위성 장관, 지금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고이즈미 신지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도 공격 원잠을 추진해야 한다. 만약에 일본이 이걸 추진하게 되면 1955년에 만든 원자력 기본법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 쪽의 법안에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한다라는 말이 이미 없어졌어요. 개정하고 옛날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 안녕과 뭐 인류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는데 아니 잠수함에 원자로도 국민 안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근데 일본은 법을 좀 바꿔야 돼요. 근데 법을 안 바꾸고 해석만 바꿀 수 있다라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한대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평화적 그러니까 목적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잠수함 원자로는 추진기관이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 즉 무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바꿀 수 있다. 그런 평론들이 나와요. 일본은 123 협정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앞서 나가 있죠. 123 협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원자력 기술이 원래 미국이 주도해서 미국이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에 파워가 좋았으니까 그 국가 간에 전부 123 협정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법의 123장, 그러니까 123장이 123장이 원자력 기술을 해외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조항이에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법, Atomic Energy Act, AEA의 섹션 1, 2, 3랑 관계된 협정이다. 그래서 123 협정, 123 어그리먼트라 그럽니다. 1, 2, 3 어그리먼트라고. 그래서 우리도 미국과 관련해서 1, 2, 3 어그리먼트를 맺고 있고 일본도 1, 2, 3 어그리먼트를 맺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해결료 제철이나 뭐 이런 문제에서 물꼬를 못 텄고요. 일본은 해결료 제철이에 물꼬를 텄죠. 근데 그게 과연 유리한 거냐? 핵 잠재력에 있어서 그거 그대로 갖다가 썼다간 불리합니다. 그건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린 요번에 할 때 20%까지의 농축, 그러니까 비확산 한계인 20% 이전까지의 농축을 오케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 리짜이밍이 철들었나 봐. 이게 종중친중이 아닌지도 몰라.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좀 풀고자 합니다. 이 중국의 먼저 잠해 전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자력 잠수함 아까 찍어내고 있잖아요. 중국의 전략 원잠은 남중국해의 수중 요새에 짱 박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은 전체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고 세계 바다의 자유항행의 원칙을 확립시킨 나라잖아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샌프란시스코 체제 때부터. 러시아나 중국은 바다에 대가리를 내고서 못 나와요. 그래서 얘들한테 전략 원잠은 미국의 전략 원잠은 세계를 돌아다녀요. 우리도 방문했었잖아. 미국 전략 원잠이 윤석열 대통령 때 방문해서 윤 대통령이 부산에서 전략 원잠 안에 들어갔었잖아요. 중국은 절대로 못 다녀요. 러시아도 못 다녀요. 소련도 못 다녔었어. 왜 그러냐면 얘들은 일종의 수중 사일로예요. 수중의 이동형 사일로예요, 이게.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원잠은 물속에 짱 박혀가지고 사일로 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발사를. 그럼 그 물속에 짱 박히는 수중 요새를 베스티온이라고 불러요. 군사학 용어로. 수중 요새, 베스티온에서 짱 박혀 있다고요. 중국 같으면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저기 해남도 앞에 있어요, 베스티온이. 소련과 러시아는 어디에 있냐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캄차카 반도 앞에 있고요. 안쪽으로 오츠크에 있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 콜라 반도에서 북극해로 나간 바렌츠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전략 원잠 운영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마 제가 제일 최초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너무 무서운 얘기고 너무 이런 얘기들이어 갖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안 해요, 이거를.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조금 알기가 어려웠었고, 예. 근데 이제는 다 오픈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제가 엊그저께 마을버스를 탔는데, 마을버스에 70 먹은 할머니하고
마을버스 기사가 얘기를 해요. 근데 70 먹은 할머니가 마을버스 기사한테 요새 주식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을버스 기사가 요새 대박 났어요. 한 2년은 괜찮을 거예요. 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AI한테 물으면요. AI가 다 대답해줘요. 잠깐, 마을버스 기사가 나이가 45쯤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40대만 해도 은행에 돈 짱 박아 놓은 사람 별로 없어요. 한 2년은 괜찮으시니까 좋은 기업, 세계적 기업 골라서 하시면 안전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국민들 수준이 거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끊임없이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이거나 언론인입니다. 반역 집단이에요. 이들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걸 사명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이 이미 그 수준 넘어섰어.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해도 계속 떠버리고 계속 오픈해야 돼요. 특히 군사 지정학에 관한 얘기는 보세요. 이걸 특히 반중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국방부나 국방부 언저리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밥줄을 유지하기 힘들어. 정권 바뀌었을 때. 그 다음에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공공기관에 불려다니면서 뭐 용역하고 뭐 강연 나가고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샷다 마우스야 전부. 대학이나 국가기관 쪽은 다 샷다 마우스야. 이런 종류의 진실을 반중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커리어를 포기하고 생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럼 누가 얘기해 줘야 되냐? 언론이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얘들은 다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걸 사명으로 삼고 있어. 그럼 누가 얘기해야 돼? 백모같이 재해에 있는 사람들. 정부기관 안 가도 좋고 정당 안 가도 좋고 이미 저는 나이도 많고 연식도 많아서 이미 갈 시간도 다 지났어. 윤석열 대통령이 내 후배인데 내가 윤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 갈 데가 없잖아. 뭐하러 가 지금. 네. 다 지났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계속 떠들어줘야 돼요. 이제는. 공부 많이 해서 이런 사람들이 떠들어줘야 돼. 그러면 국가기관이나 이런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톤이 바뀌어요.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해줘야 돼요. 한국은요, 군사지정학적 진실을 모르면 바보가 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군사지정학적 핫스팟 위에서 그 핫스팟이라는 것을 오히려 삶의 원천으로 삼아서 삶의 기반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모르면 다 바보 되는 거예요. 왼쪽에 스승, 정신적 스승인 리영이가 왜 그렇게 떠받들여져요? 군사지정학적 핫스팟에 살면서 거기에 관한 개구라를 근사하게 풀었잖아. 소련의 관점에서, 평양의 관점에서, 베이징의 관점에서 평생 개구라 풀었잖아요. 그래서 스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쪽에서는 진실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서방의 관점에서, 건강한 세계시장의 관점에서 이거를 풀어주는 목소리가 많아져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수중 요새의 개들은 전략 원잠이 짱 박혀 있기 때문에 중국 공격 원잠의 상당수는 수중 요새 주변을 뱅글뱅글 돌아가는, 즉 해남도 앞에 남중국해를 뱅글뱅글 다니는 북박의 경비병이 돼요. 그래서 중국 공격 원잠의 상당수는 활동 범위가 그쪽으로 제한돼 있어. 베스티온 근처로.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물꼬를 테이프 커팅을 딱 해서 물꼬를 끊고 나가서 일본이 움직이고 호주가 움직여서 한 15년 지나서 한 20년 지나서 여기가 20척이 됐어. 공격 원잠이. 그러면 중국으로 치면 중국 공격 원잠 40척 이상 나가요. 그 파워가. 간다 이거예요. 이거를 물꼬를 튼 거예요, 미국이. 그리고 리짜이밍이 물꼬 트는 거에 조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게 패러독스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제1도련에 이게 해군에서도 이런 지도를 안 만들어. 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도 이거 만드는 순간 그 사람은 커리어가 막혀요. 정권 바뀌면 잘리는데. 이거 만들겠어요? 혼자서 화장실에서 하지. 근데 이제 사람이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머리에 금제가 있으면 자기 자신을 이중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금제는 금제대로 가고 나는 이런 발칙한 생각할 거야. 이런 사람은 백모같이 굉장히 반항적 기질이 있어야 돼. 근데 그런 사람 많아지면 사회가 불안해지지. 보통 사람은요, 금제가 있으면요, 금제에 맞춰서 머리도 마비돼요. 뇌수도. 그러니까 이걸 자기를 이중화 못 시킨다고. 또 그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야 세상이 편안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우리나라의 전문가들만 그릴 수 있는 그림인데 전문가들한테는 금기시된 영역에서 아무도 안 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제가 그려보면 이거야. 이 그림 이거 다운로드해서 꼭 쓰세요. 사진 찍어서 보세요. 백모의 제1도령 그림,
그거 제가 한 2, 3년부터 썼잖아요. 대한민국이 제일 도련이요. 그래서 큐슈에서 제주도로에서 한반도 서해로 올라오는 거요. 한 2, 3년 전부터 그거 썼더니 결국 미군에서 쓰잖아. 브런슨이 나한테 돈도 안 내고 갖다 쓰잖아. 좋은 거지. 진실이 자꾸 까발겨지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도요. 아무도 얘기 안 해. 전문가들은 커리어가 막혀서 얘기 안 하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잘 몰라서 얘기 안 해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중국 입장에서 제일 도련을 깨고 나올 수 있는 통로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대만하고 오키나와 섬 사이의 미야코 해협이고요. 또 하나는 대만과 루손 섬 사이의 바시 채널이에요. 나머지는 바다로 보여도요. 저기 촘촘히 섬들이 박혀 있어서 거기에다 무기 갖다 두면 못 빠져나와요. 그래도 섬 사이가 한 100km, 뭐 80km 이렇게 떠 있는 데가 저 두 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건너다 보이는 거리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 초크 포인트 두 개 딱 막으면 중국 못 나오는 거야. 섬을 들이받고 어떻게 나오나. 뭐 잠수함 앞이나 함대 앞에 뭐 굴착기 뚫려 있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못 나오는 상태로 막아놓은 상태에서 안에 지옥도가 5군데서 펼쳐져요. 중국이 사고 치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메가정구 지옥도가 평화다. 중국한테 사고 치면 메가정구. 나이렌에서 해남도까지 메가정구 벌어지면서 지옥도 펼쳐진다. 이게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머릿속에 박혀야 평화가 온다. 반중이 자주다. 어저께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그 그림이에요, 실은. 이렇게 딱 제일 도련으로 틀어 막아놓고 First Island Chain, FIC로 틀어 막아놓은 다음에 그 안에 지옥도가 5군데가 펼쳐져요. 제일 지옥도는 서해입니다. 그래서 KF-21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 이런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건 또 무장해제 시키잖아, 리짜이밍이. 오늘 그 비밀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왜 리짜이밍이 한편으로는 원잠을 하고 한편으로는 KF-21을 뒷다리를 잡고 공중발사 미사일을 목 졸라 죽였나. 오늘 그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1지옥도는 서해예요. 제2지옥도는 당연히 대만 해협이죠. 거기 중국 건너 올라 그랬다는 작살을 나는 거예요. 제3지옥도가 어디냐면 르크 열도의 서북존이에요. 노스웨스턴 존이에요. 르크 열도는요. 오키나와 열도는 서북쪽은 심도가 낮고요. 열도 딱 지나면 퍽 낮아져요. 툭 떨어져요, 이게. 그런 바다거든요. 심도가 낮다 그래도 200-300m 이상, 200-300m는 돼요, 거기. 르크 열도 서북존이 이게 그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르크 열도 서북존하고 서해하고 뭐 서해는 지금 우리 저기 도산 안창호급도 잘 못 들어가요. 르크 열도 서북존은 8000도급은 작동하기가 어려워요. 8000도급은 동해나 아니면 저기 그 필리핀 외곽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요게 미야코 해협이나 바시 채널 들이막는 데 작동하는 거예요. 저는 괜찮다. 그래. 지금은 리짜이밍이 물고 탔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붙을 준비하지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그래서 미국도 한 팔 거들어주고 그러려면 정부가 바뀌어야 되고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종중이 씨가 말라붙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 미국과 함께 공격 원잠 작전을 펴요. 안 그러면 그냥 명품으로 폼 잡은 거야. 명품 샤넬백, 명품 뭐라 그래? 명품백 요새 많잖아. 나 이름도 까먹었다. 다 모르지. 아무튼 뭐 하나에 몇 천만 원짜리 백으로 폼 잡는 거예요. 몇 조짜리 백으로. 저거는요 의미가 뭐냐면 미국과 함께 공격 원잠 작업을 해서 미야코 해협과 바시 채널을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그래도 바다가 깊어지는 르크 열도 서북존 일대에서 일본의 잠수함과 공동 작업해서 두드려 부시고 동해에서 두드려 부시고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공격 원잠의 의미는 그걸 미국과 공동 작업을 하겠다는 거야. 리짜이밍 그 작업 생각하고 하는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근데 미리 해두면 좋아요.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상화될 거고 언젠가는 종중이 씨가 말라질 테니까. 언젠가는 반중이 상식이 될 테니까.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옥도는 뭐냐면 강정, 사세보, 진해입니다. 지금 제가 이 트라이앵글 전에도 가끔 그렸는데 사세보는 서태평양 최대의 미해군 군항이에요. 항구예요. 그 괌 쪽 빼면. 그 다음에 강정은 어마무시한 우리 해군 전력이고요. 부산도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개가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어서 여기에 일본이 같이 붙기 때문에 이 중국의 군사력이 저기 위로는
못 올라와. 이거 무슨 의미냐면 러시아 군사력과 중국 군사력이 동시 패션으로 양쪽에서 작동을 못해요. 상황이 그렇다고. 그래서 동해 쪽을 우리가 또 두드려 맞고 있으면 저는 되는 거예요. 게임이. 예, 이게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지옥도는 어디냐면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아까 중국 수중 요새까지 저 남중국해 펑퍼짐한 지역이에요. 저기가 중국의 이제 그 놀이터거든. 못 나오니까 저기서 작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이게 2개 초크폰트와 5개 지옥도에서 5개인데 3개라고 썼네. 잘못 썼습니다. 5개 지옥도에서 제일도련 동맹국의 공격 원잠이 이렇게 도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은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골오골 몰려가지고 눌려 죽는 거예요. 압살되는 거예요. 우리가 군중이 계단 같은 데 밀려 내려가다가 앞에서 넘어지면 뒤에서 덮쳐가지고 군중의 무게에서 아래에 있는 군중이 밟혀 죽잖아요. 이 군사작전이나 뭐 체육이나 뭐 게임이나 이런 거 보면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면 골로 가는 거거든. 우리가 축구 보면서도 맨날 공간 어떻게 쓰나, 미식축구도 공간 어떻게 쓰나, 농구도 공간 어떻게 쓰나, 배구도 공간 어떻게 쓰나, 아, 저기로 찔러 넣었군요. 뭐 이런 말 하잖아. 다 공간 게임이거든요. 이런 거. 시공간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눌려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에서 수십 척을 찍어내봐야 뭐하냐고.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서 수십 척 찍어내봐야 뭐하냐고요.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리짜이밍이 노무현 시즌2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해봐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예요. 가만히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였어요. 대한민국에서 농민단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제일 많이 숨지게 만든 사람 누구야? 노무현이에요. 한미 FTA 할 때 경찰 방패에 찍혀가지고 숨진 그 이른바 소위 농민단체 회원이 몇 명이야? 한 대여섯 명 될 거예요. 두 번째, 평택 미군기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미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누가 오케이 한 거야? 노무현이야. 강정 해군기지 누가 가자 그랬어? 노무현이야. 그러니까 노무현은요. 국방 한미동맹에 관해서는 하나의 일관된 얼굴이에요. 그래서 부시가 온 거야. 노무현 그 기념식 장례식 때. 그거 빼고 국방 한미동맹 빼고 나머지 딱 봐. 일반 공안이나 그건 간첩편 들은 것 같아. 1심의 수사를 뜯어 말린 거 아니야. 최대의 간첩단 사건 중에 하나인. 종북 세력을 보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얼굴을 갖고 있어. 그 사람은. 그럼 리짜이밍이 노무현 시즌2 하려고 그래? 리짜이밍도 두 얼굴이야? 예, 이 사람도 두 얼굴인데 이 사람은 특이해. 노무현은 국방과 한미동맹에 관해서는 하나의 얼굴인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다른 얼굴인데 리짜이밍은 국방과 한미동맹에 관해서 두 얼굴이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묻지 마세요. 물을 필요 없어요. 그건 또 언급할 가치조차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리짜이밍이 이제 멀쩡한 얼굴과 중국형 얼굴, 이 국방과 한미동맹에 관해서 두 가지를 교묘하게 섞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배견할 수가 없으니까. 네, 배견할 수 없다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은 안 할 테니까 예, 그냥 알아서 짐작하세요. 공격 원잠은 이거는 멀쩡한 얼굴이에요.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원잠 동맹을 촉발하고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악몽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이거 잘 풀면 굉장히 멀쩡한 얼굴이에요. 잘 푸는지 안 푸는지는 중수로 사용후 연료를 우선 처리해서 핵 잠재력을 깎아먹는지 안 깎아먹는지를 보면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중수로 사용 후 연료는 유지하고 경수로 사용 후 연료만 처리해야 돼요. 중수로 사용 후 연료는 그 안에 이미 중수로 쪽에서 나온 건 이미 플루토늄 239가 60-70%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라늄 60-70% 수준으로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나가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핵탄두 4,000개에서 5,000개 분량의 플루토늄 239예요. 함도만 높이면 그렇게 나와요. 바로. 무시무시한 양을 갖고 있다고요. 이거는 건드리지 말아라는 거야. 경수로 쪽만 건드려라. 보관장소 없다면 오케이 경수로 쪽 해. 그리고 보관장소 가지고 중수로만 잘 보관해. 중국에 완전히 공기가 잡힐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제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원자력 협정 안에 사용 후 연료 재처리 항목이 들어있고 그걸 내세워서 경수로 쪽 사용 후 연료 재처리는 뒤로 밀어두고 중수로 쪽만 먼저 다 없애는 거야. 아주 그런 사악한 짓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런 건 유용원 씨가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난 그 사람 참
뭐 정성장인가 이런 황당한 굉장히 색깔진하고 위험한 사람이랑 같이 쎄쎄쎄하고 자빠지고 있으니까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그게 무슨 국방부기자 큰 맏형이라고 똥폼 잡고 다니는 거 아니야 평생?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유영원 씨, 유 씨 정신 좀 차리셔. 그 다음에 이제 중국향 얼굴이 있죠. KF-21 뒷다리를 잡고 있고, KF-21이 빨리 제대로 배치가 되면 아까 말했잖아요. 서해가 지옥도가 펼쳐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서해가 지옥도가 펼쳐져야 서해서부터 해남도 앞까지가 지옥도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걸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알아야 군기가 잡혀서 평화가 유지돼요. KF-21은 서해의 지옥도를 펼치겠다라는 역량과 의지를 상징하는 물건이고 그것을 뒷다리를 잡은 거예요.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워낙에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뭐를 해?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 개발 취소를 하죠. 공중발사 공대표, 공대지,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 공대함에서 앞에 시커 바꾸면 공대지 되거든. 시커 한 번 더 바꾸면 레이더 사냥 되거든. 그거 개발 취소시켜 버리잖아.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덜 알려진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드론이라든지 수중 드론이라든지. 서해를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해에 관해서 해상, 공중 또 우주에서 서해를 어떻게 지옥도로 만들 거냐예요. 서해를 지옥도로 만들겠다, 헬스케이프로 만들겠다라는 의지와 역량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 준다고. 이번에 북한이 서해로 쏘잖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앞에서 그럼 이런 두 얼굴을 가지고 국방과 한미동맹을 가지고 한미동맹에서 두 얼굴을 가지고 생쇼를 부린다? 이게 먹히나? 미국의 5대 지배력 그랜드 슬램이 지금 달성되고 있고 글로벌 패권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군사, AI, 금융, 에너지, 테크놀로지 5개 영역에서 미국의 5대 지배력 전부 도미넌스야. 밀리터리 도미넌스, AI 도미넌스, 파이낸셜 도미넌스, 에너지 도미넌스, 테크놀로지 도미넌스 전부 지배력이에요. 이게 족탈불급으로 지금 확립돼 가고 있거든. 그러면 이거 패권이죠.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 개혁과 정치 철학, 정치 문화의 소프트 파워가 지금 되고 있어요, 미국이. 트럼프 지지 후보가 이번 프라이머리에서 100% 승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90여 명이 100% 승리했습니다. 아, 나 이 사람 하원 의원 좋아해, 후보로 좋아해, 이 사람 상원 의원 후보로 좋아해, 이 사람 저기 막 주지사 후보로 좋아해. 트럼프가 찍어준 사람들이 전부 100% 프라이머리 됐어요. 오늘까지는 190여 명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민 국경 개혁, 교육 문화 개혁. 하버드 돈 안 줘? 뭐 그런 저기 이상한 교육 하는데 우리가 왜 돈 줘? 의료 복지 개혁, 재정 지출 개혁, 마약 이런 데서 계속 개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진영이 표방하고 있는 공화주의, 애국주의, 주권주의 이것과 도덕적 보수주의 이 패키지가 이 물결을 만들어서 이게 지금 유럽으로 파고들어 들어가고 있잖아. 자, 그러면 글로벌 패권에다가 국내에서는 정치 개혁하고 있고 글로벌하게는 정치 문화와 정치 철학의 소프트 파워를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현재의 미국 정부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국의 시대를 상징하고 진영도 그래요. 진영도 정말 실리콘밸리 출신의 무시무시한 전략가들, 무시무시한 브레인들, 무시무시한 부호들이 붙어 있잖아. 오죽하면 저기 유럽의 좌빨들이 트럼프는 그 팔런티어의 피터 틸 같은 자들, 일론 머스크 같은 자들에 의해서 돈을 받아가 쓰는 월급쟁이다 이렇게까지 비판한다고 지금은. 이제는 트럼프 혼자 날뛰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1.0 때는 트럼프 혼자 완맨쇼를 했죠. 그래가지고 맨날 조선일보니 뭐니 맨날 씹을 때 철없는 것들에 아주 불안정한 국정운영, 그래가지고 원로들을 중량감 있는 원로들이 다 없다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비판 하나도 없잖아. 지금 어떤 비판이야? 저 음흉한 전략가들, 실리콘밸리 출신들의 전략가들, 저 돈 많은 전략가들이 트럼프를 꽉 손아귀에 쥐고 있고 미국을 파시즘으로 테크노 파시즘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러고 비판하잖아.
지금 트럼프 1기 때의 비판과 트럼프 2기 때의 비판을 비교를 해보세요. 트럼프 1기 때는 철딱선이 없는 나르시시스트 영감탱이가 날뛰면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고 거기에는 아무런 안정감 있는 원로가 없다라고 비판했었어요. 지금은 뭐냐면 트럼프는 배우고 그 배경에는 무시무시한 테크노 파시스트들이 있다. 그래서 미국 전체를 지금 일정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두 비판을 비교를 해보시라고. 1.0과 2.0이 얼마나 다른지. 자, 이런 상대를 이런 상황을 이런 미국을 상대로 이런 트럼프를 상대로 국방과 한미 동맹에 관해서 한쪽 얼굴은 미국을 지향하는 올바른 얼굴을 하고 다른 한쪽 얼굴은 평양과 베이징, 평양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베이징, 중국의 꼬리를 치는 종중 얼굴을 해. 이게 통하겠냐고요.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손바닥 안에서 재롱부르기입니다. 우크라이나 보세요. 겉으로는 우크라이나 찬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푸틴한테 야 우리 다 알잖아. 뭐 너랑 나랑 비즈니스 아는 사이 아니야. 아, 미국도 지금 에너지 강국이고 너도 에너지 강국이잖아. 우리 좋게 장사하면 좋잖아. 이러면서 푸틴의 발작을 막고 있어. 그런데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계속 정보는 주고 있고 계속 물건은 나토 통해서 팔아줘요. 유럽 통해서. 결국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엄청 이기고 있어요. 버티면서. 파나마 보고는 야 너 운하 내놔야겠다. 맞을 것 같으니까 파나마의 그 부패한 정치인들이 운하 내놓잖아. 베네수엘라는 무슨 짓 했어요? 거기 로드리게스 남매, 지금 대통령 여자 로드리게스랑 그 오빠인가 남동생인가 그 국회의장 로드리게스가 아주 그냥 색깔 진한 악질들이에요. 그래 고급 악질이야. 그 아버지가 좌파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집안이 상류층이어서 유럽에서 훈련된 아주 고급 악질들이더라고. 결국 뭐예요? 이자들이 마두로를 끌어내다가 바친 셈이 됐잖아. 그리고 이자들을 내세워서 자유와 민주화를 이행하고 있잖아요. 쿠바는 뭐야? 이제 언제든 어느 방식이든 접수할 수 있잖아요. 라울 카스트로 기소해놨잖아.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늘 어디 미 대사관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이상한 단체에 이상한 사람들이 애들도 많아. 한 50쯤 먹었어. 전부 하고서 뭐 낭독하고 거기에다가 뭐 언블로케이드 쿠바에 대한 봉쇄를 풀어라라고 영어로 써갖고 하고 한 8명이 시위하고 있는데 가짜 나가지고 미국은 봉쇄한 적 없다 그래요. 그 말이 맞아. 말로는 맞는 말이야. 왜냐? 쿠바 봉쇄가 아니라 쿠바에 원유를 갖다 주러 간 러시아의 원유 수송선을 제재한 거예요. 러시아 원유 수송선은 제재 대상이니까. 그럼 쿠바가 러시아로부터 공짜 원유 받는 대신에 원조 원유 받는 대신에 국제시장에 돈 주고 원유 산다. 그거 미국 안 막어. 네가 그지냐? 네 돈 주고 사 임마. 내가 그거 막냐? 미국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쿠바를 봉쇄하고 있다라고 국내 언론에 쓰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러시아 원유 수송선을 제재한 거예요. 참 우리나라 이상해. 자, 그다음에 5번째. 지금 이게 살벌한 일이거든요. 호르무즈 인근에 뭐 반다라 아바스 항구 뭐 이런 쪽을 소탕 진압을 하잖아. 그러면서 길에 깔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호르무즈를 막으려는 건. 호르무즈 못 막게 하려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래? 이거 휴전이야. 휴전 위반이야. 그러니까 친 거야. 즉 다시 말해서는 호르무즈 소탕 진압 작전은 휴전의 일부다 이거야. 지금 미국이 그 원칙을 확립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엊그제 사이에 이란 뭐 남서부 공격 아니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호르무즈 소탕 진압 작전은 휴전의 일부고 휴전을 강화하는 조치다라고 주장하고 그 원칙을 확립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60일 동안 휴전해도요. 호르무즈 소탕 작전은 계속 펼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너희 말로만 뭐 호르무즈 연다 그래? 필요 없어 임마. 너희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호르무즈 앞을 지나가는데 너희 공격하려고 그래? 너희 자식 휴전 위반이네. 휴전 위반에 대해서 휴전을 지키기 위한 자기 방어야. 이러면서 진압작전 하는 거야 이게. 이런 사람을 상대로 이런 정부를 상대로 독일 보기가 가능하다? 두 얼굴의 게임을 하려 그래? 거기다 마지막에 지금 무지막지한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한번 따로 다루려고 그러는데 지난 토요일 날 트럼프가 메시지 띄웠잖아. 거기 메시지 보면 뭐냐면 걸프 아랍국들한테 야 당신들 사정 고려해서 지금 이란 작전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교류 협력을 급증시켜. 즉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해. 특히 사우디 너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사우디 카타르 너 빨리 그 사인 안 하면은 말이야.
그건 너희 딴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딴 생각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우디는 제가 보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랑 달라요. UAE는 적응력이 강해. 야가. 몸집도 작아. 100만 명밖에 안 돼. 어떻게든 적응해. 근데 이란이 자유화돼 버리잖아요. 사우디 왕정이 흔들려요. 왕정 체제가. 제가 이거 처음에 이란 전쟁 벌어졌을 때 그 말씀 드렸잖아. 그러니까 사우디는 지금 이란을 끝장까지 보는 것도 겁나고 이란을 끝장까지 안 보는 것도 겁나는 애매한 처지야.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사우디 저기 가보면 한심하거든요. 국민들을 그 이상한 그 이슬람주의로 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사우디 국민들 여론은 굉장히 그 양면적일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랑 덜컥 손을 못 잡는 거지. 그러면서 이 이란의 마지막 숨통을 미국이 안 졸르면 좋겠는데 이러고 내심을 돌리고 있을 거예요. 이란이 어떤 상태든 그러니까 핵과 탄도미사일이 좀 많이 약화되거나 무력화 상태에서 지금 신정체제가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호르무즈는 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자기 모순적인 생각.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이슬람적 신정 전체주의 체제는요. 핵을 내려놓고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받아들이는 순간 무너져요. 그 다음은 무너지는 수순가요, 저거. 자기 존재 이유가 없다고. 근데 사우디는 그 두 개가 적당한 선에서 봉합되고 어떻게든 신정체제가 유지되고 이러기를 원할 거라고. 당연하죠. 이란 같은 체제가 좀 악역을 맡은 체제가 있어야 자기들 체제를 그 외부 세계에 대한 대항으로서 아이덴티티를 규정하고 유지하기가 편하잖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기 구절에 보면 너희들이 사인하지 않는다면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딱 돼 있어요. 거기 구절에. 제가 나중에 한번 할게요.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라고. 그럼 그게 이제 아브라함 협정에 바로 서명하라는 소리인데 당연히 사우디가 격하게 반발했죠. 트럼프가 토요일 날 통화 때 그 얘기하니까 조용해졌다는 거 아니야? 다자간 통화에서. 그리고 안 된다는 말을 나중에 모하메드 빈 살만이 영국 매체한테 나 안 된다. 나 반대한다. 그거 100번 얘기했고 100번 더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길길이 날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카타르는 눈알 돌리면서 우물쭈물하지. 그래서 또 싸가지 없는 또 유럽 매체들은 트럼프가 긁어부스럼 만들었다. 도발했다라고 또 비판을 해. 아니야. 선수들이 보면 이거 어떻게 보이냐면요. 미국이 군사작전을 자제하고 있는 거는 지금 트럼프 트루스 메시지에 보면 그게 계속 나오거든. 군사작전 자제하고 있는 거는 걸프 아랍국들의 눈치를 봐서 그걸 고려해서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막 쏴버려서 정유시설 파괴되고 그러면 개피 보니까. 미국은 사실 입장은 그거 좀 파괴되면 어때? 그것도 복구해 가면서 쓰면 되는 거지 이거지. 뭐 자제하고 말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계속해서 나 너희들 때문에 자제하고 있어. 이거를 메시지를 주면서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자제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 협정에 빨리 서명하는 게 의무야. 맨데이터리라 그랬다고. 그래서 반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선수가 보면 어떠냐? 반발했어? 트럼프 성격에? 그래? 오케이, 그럼 너희들 고려할 필요 없겠네? 그럼 이제 이란 내 맘대로 해도 되겠네? 지금 이 상태 갔을 거라고 이란은 짐작할 수 있어요. 이란 애들은. 그리고 움츠러들죠. 이제 트럼프의 빤찌를 억제해왔던 걸프 아랍국에 대한 고려로부터 트럼프가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할 거다. 이란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굉장히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폴로지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 사람 겉으로 보면 유럽 좌빨들이 붙인 레이블이 맞아. 유럽 좌빨들이 저 사람 뭐라고 부르냐면요. 유럽 글로벌리스트들, 좌빨이 아니더라도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라고 불러요. 나르시시즘이 너무 강해서 타인과의 공감 능력, 사회적 공감 능력을 상실한 소시오패스다 이거야. 겉으로 그렇게 보여. 맞아요. 그런데 제 가설은 뭐냐면 그게 위장이다라는 거예요. 전 나르시시스트 굉장히 강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게 성향이 있고. 나르시시즘이 강하면요. 이고가 강해져요. 이고가 강해지면 현실과의 접점이 떨어져. 그리고 자기의 관념을 끝까지 밀어요. 트럼프는 보면은 겉의 표현은 나르시시즘이 엄청 강한 사람이야. 그런데 행태는
엄청 유연해요. 현실에 맞춰서 계속 카멜레온처럼 바꾸는 척 하면서도 또 자기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 실제 그 사람의 행보로 보면 나르시시즘이 아니야. 그런데 말은 그렇게 싸가지 없는 나르시시즘일 수가 없어.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은 나르시시즘을 위장으로 그러니까 위장막으로 쓰는 거예요. 난 나르시시즘 또라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뭐 그냥 다 그런 거지. 그렇게들 알아. 그리고 아무 말이나 막 해서 판을 흔드는 거예요. 나 또라이라니까. 니들 또라이 말에 화내냐? 그러고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야, 아브라함 협정 너희 가입 빨리 안 하는 게 빨리 하는 게 의무야 임마. 너 그거 빨리 가입 안 하면 너희 다 저기 마음속에서 이상한 딴 생각하고 있는 놈들로 나는 보겠어. 야, 빨리 사인하라니까 빈살만 넣어. 너 지금 마음속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 소리를 대놓고서 하잖아. 사우디 모하메드 빈 살만한테 그 소리를 대놓고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하메드 빈 살만은 폭발하지. 이 영감탱이가 나를 뭘로 보고 하고 폭발하죠. 그럼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이란은 무슨 생각하겠어? 야, 이제는 미국이 안면 몰수하고 우리 패겠다. 이때까지 저기 사우디나 뭐 이런 카타르의 그런 시설이 혹시라도 많이 다칠까봐 미국이 우리 좀 그 군사작전 하는 것 좀 유보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하면 유보가 없어졌네. 이러고 이란은 이제 왕창 쭈그러들지.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을 흉내를 내가지고 판을 뒤흔드는 무기로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위장 나르시시스트예요. 나르시시즘 코스플레이 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나르시시즘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보를 보면 이고에 의해서 판단이 그르쳐진 적이 없어. 나르시시스트는 이고에 의해서 현실을 완전히 비틀어서 판단을 그르치거든요. 죽을 자리를 찾아가요. 나르시시즘 극단적인 사람들 못 보셔서 그러는데 저기 그런 경우를 좀 봤거든요. 예. 이런 미국, 이런 트럼프를 상대로 국방과 한미동맹에 관해서 한쪽 얼굴은 워싱턴을 바라보고 다른 얼굴은 그냥 비굴하게 그냥 시진핑 앞에 가서 납작 건드리는 이중 플레이를 한다. 모든 카드를 다 가지고 있는 압도적 상대방한테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상대방의 근본 의도가 대한민국을 망치겠다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같이 번영하자는 의도잖아. 의도가 그렇게 선량하면 지혜가 넓어지고 지평이 커지죠. 당연하게. 그런데 그런 상대로 악랄한 두 얼굴 게임을 펼쳐 되치기 당해서 탈탈 털립니다. 자, 어떻게 털릴지 그건 털리는 문제고, 우리는 이런 악랄한 두 얼굴 게임에 몇 가지 함정이 있다고요. KF-21 죽이는 거, 그때 공중발사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원자로 그러니까 그 사용후 연료 재처리해서 경수로 쪽은 나중에 하고 중수로 쪽 사용후 연료부터 먼저 재처리하겠다고 덤비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막아내야 돼요. 네, 막아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